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술사입니다. 오랜만이죠? 한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품절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업로드를 못했던 이유는 결혼 준비도 그렇고 제가 살고 있는 신축 빌라 전셋집 만기가 됐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빌라 전세 사기가 난리여가지고 제가 집주인한테 나는 결혼 예정이고 만기가 끝났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그랬더니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돈 받고 나가든지 법대로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원래 계획은 신혼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집주인께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했었으면 저도 되게 좋았을 텐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업로드도 못하고 그랬던 거였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분을 구했고 그분이 좀 일찍 오고 싶다고 하셔서 임차인분 들어오게 해드리고 저는 원룸에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왜냐면 저의 신혼집은 다음 달 말 정도에 입주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제 구독자분들 오피스텔 또는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은행 대출과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한다. 대출이 가능한 곳인지 은행에 알아보게 되면은 내가 들어갈 건물에 문제가 없다면 은행 자체적으로 그 집이 위험한지 아닌지 판단하게 돼요. 안전하다 그러면 대출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전세 보증 보험도 당연히 가능한 곳으로 해야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은행에서도 빚지는 장사는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보단 좀 더 정확하겠죠. 두 번째,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처음에 계약할 때 여러분들 등기부등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건축물 대장도 같이 보여줘야 하는 공인중개사님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 딱지가 보일 거예요.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 제일 꼭대기층에 도망권을 가리지 않게끔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 하고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요. 신고만 그대로 하고 이런 것들을 중축을 시켜버리는 거죠. 확장. 이런 것들이 신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청에 걸린 건물이에요. 그게 바로 위반 건축물. 이런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에서 대출? No. 전세보증보험? No. 다 안 돼요. 올 현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금이 있으면 들어가기는 굉장히 편한데 내 자신이 나올 때 또 다른 세입자가 현금으로 들어와야지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집 빠질 때 굉장히 힘들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등기부 등본. 요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저당, 융자, 근린생활 건물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 즉 은행에 빚을 내는 거예요. 그 집을 담보로. 문제가 안 생기면 상관없는데 문제가 만약에 생겼을 때 물건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1순위가 은행이에요. 근저당을 먼저 갚고 나의 전세보증금이 2순위예요. 한마디로 근저당, 은행에 대한 빚이 많게 되면 내 전세보증금이 온전하게 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린생활 건물이면은 이것도 대출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나가고자 할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네 번째, 등기부 등본 볼 때 임차권 등기 명령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제 손님 중에 얼마 전 사회 초년생이 오셨어요. 20대 후반 정도신데 1억을 현금으로 전셋집을 들어오셨다고 저한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건물이 근린생활이었어요. 이 근린 건물은 상업적으로 건물을 지은 건데 그걸 주거 형태로 바꿔서 한마디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 주소를 토대로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어머나 아주 그냥 임차권 등기 설정이 2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등기를 본 공인중개사가 그 사회초년생한테 근저당은 얼마 없으니까 이 정도면 안전합니다 하고 계약서를 딱 찍어버렸대요. 공인중개사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계약만 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은근슬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임차권 등기 설정이 뭐냐면요, 내가 만기가 됐어요. 나가려고 하는데 건물주인이 나갈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안 주는 거야. 나 돈 없다.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끝까지 안 주는 거야. 그러면은 임차인이 자기의 전세보증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설정이란 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즉 세입자가 나의 최소한의 권리를 임차권 등기 설정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걸으십시오. 자, 다섯 번째, 만약에 그 건물이 다가구라면 올 전세인지 그리고 근저당 액수는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보통 다세대와 다가구가 있는데요. 다세대는 201호, 202호, 뭐 303호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세대들을 다세대라고 해요. 다가구는 이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통으로 있는 건물, 이런 곳을 다가구라고 합니다. 다세대는 각 호실마다 나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가구는 통으로 10세대, 10가구가 같이 산다 치면은 문제가 생겨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가구부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인데 10가구가 있는데 전부 다 올 전세다. 그럴 경우에는 집주인분이 돈을 얼마 투자를 안 하고 전세들로 이 다가구를 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갭 투자예요. 임대인께서 돈이 넉넉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너무 커요. 근데 월세가 좀 많이 껴있다 그러면은 집주인께서 여윳돈이 좀 있는 거겠죠. 자, 다가구가 왜 유용하냐? 일이 생겼을 때 그 다가구의 근저당, 즉 은행에 빚이 있다면 그게 1순위고 그 다음 선순위로 뭐 10가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들어온 가구부터 경매에 넘어간 그 액수에 맞게끔 전세보증금을 받게 돼요. 제 손님 중에도 한 분이 계신데 3순위여가지고 다행히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분들은 온전히 전세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이 집 때문에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어요. 전에는 이런 정보들을 1도 몰랐어요. 머리만 할 줄 알지, 밥만 먹을 줄 알지, 술만 먹을 줄 알지, 1도 몰랐는데 제 목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재수 좋게 임대인이 들어올 임차인을 잘 구해줘가지고 늦게라도 나오긴 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소설을 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모든 임대인 분들이 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분들도 투자를 해서 집값이 오를 걸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서로 힘든 거겠죠. 부동산 경기도 빨리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도 좋지만 빌라나 오피스텔도 좀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서 임대인들 분들도 좀 원활하게 로테이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구독자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빌라 전세 구하실 분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보증보험이 가능한지, 은행 대출이 가능한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좀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미용에 관한 정보로 슬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영상 못 올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용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